뭐 최신 치료 특징 및 최신 치료에서 뭐 대단한 치료가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치료의 그 최신 논문 업데이트를 좀 해보았고 뭐 척추 고관절 모두 아우르다 보니 슬라이드가 좀 많은데 그림과 테이블 위주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스테오포로틱 컴프레션 프랙처는 뭐 리스트나 척추, 힙에서 잘 발생하는데 정의는 이제 로우 에너지 트라우마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골절을 유발할 수 없는 약한 마이너 트라우마로 발생하는 골절을 말합니다. 뭐 외국 데이터를 보시면은 역시 남자보다 여성에서 많고 척추가 많으면 이제 80세 넘어갈수록 힙 프랙처가 이제 갑자기 올라가는 경향들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50세 이상에서의 그 골절을 분석해 보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그 골절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자세하게 살펴보면 역시 척추 골절이 약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힙 프랙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서 벌써 10년 전에 예상 수명이 여성의 경우 85세까지 올라가는데 2030년 정도에는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오래 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많아지고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이제 프랙처 리스크가 라이프타임 리스크를 계산해 봤더니 올라갈 건데 50세 2010년 11년 데이터인데 2050세 여성만 해도 평생 60% 정도는 골절을 경험할 확률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골절 인구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골절이 발생하면은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는 이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힐링이 되지만 이제 고령에서 발생할수록 여러 가지 모비디티가 남고 힙 프랙처 같은 경우는 모탈리티까지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잘 힐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2차 골절을 막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여서 이런 악순환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는 당연히 골절로 인한 증상 완화고 여러 가지 조기 보행을 막는 골절들이기 때문에 조기 보행을 유도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고 2차 골절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척추 골절을 먼저 살펴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여성에서 특히 그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위도 뭐 더 북쪽에 있는 나라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발표가 된 바 있으며 이렇게 척추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서는 이제 두 번째 척추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비척추 골절 발생률도 두세 배 정도 높아진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 골절이 발생하면은 이제 모탈리티까지 증가하는데 전 연령에 걸쳐서 2년까지 보았을 때 그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은 알려져 있고 이건 더 최신 데이터인데 이거는 이제 150개월까지 지켜보았을 때 역시 척추 골절 환자군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분보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모탈리티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좀 더 세분해서 보았을 때 뭐 남자나 여성, 그다음에 60세에서 70세, 70세 이상 뭐 여러 가지 나눠서 보았을 때도 유의미하게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보았을 때 좋을지 생각해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신경 손상이나 여러 가지 마비 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1차 치료가 될 수 있고 통증 조절하고 여러 가지 브레이스나 메디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조기 보행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브레이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RCT들이 많이 있지만은 효과가 없다. 뭐 착용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지만은 이렇게 최신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요 센티미터는 이제 그 포스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높아질수록 이제 약간 스투핑되는 얘기인데 올소시스를 보조기를 착용한 환자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업라이트한 포지터를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의 그 게이트라든가 그 스테빌리티, 포스처를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논문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JKMS 대한의학회 저널인데 메타 어널리시스에서 이렇게 그 페인이라든가 카이포시스 앵글 커렉션이라든가 그 결국에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까지 보조기를 착용한 것이 조금 더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뉴럴로지컬이 인텍트한 경우에서는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여러 가지 스테빌리티를 좋게 만들고 카이포시스를 덜 만들면서 포스처럴 스테빌리티를 얻게 하고 여러 가지 머스큘러 스트렝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페리어 아웃컴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브레이스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많이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아나볼릭 에이전트가 과연 프랙처 힐링에 우리가 빨리 힐링을 함으로써 환자분의 통증과 그 앰뷸레이션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 힐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제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다른 저희 병원의 박형일 교수님 데이터인데 84세 남자 환자입니다. 뭐 3m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오스테오포로틱 컴프레션 프랙처는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L1 컴프레션 프랙처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프랙처 라인이 뒤에까지 이어지는 약간 스파인 안킬로시스 환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사실은 교과서적으로는 이건 수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환자분의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포스테오를 계속 처방하면서 이렇게 캐널 인크로치모티도 있었는데 마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오를 약 1년 동안 투여하면서 봤더니 이렇게 그 인트라버테브라 클레프트가 사라지면서 본 유니언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면서 캐널도 이렇게 다시 넓어지는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테오가 분명히 프랙처 힐링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임상적에서는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 컨트롤 그룹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데일리나 위클리 제제 테이프아라타이드를 사용했을 때 뭐 한 달째나 두 달째나 세 달째 모두 페인이라든가 레디올로치가 간 아웃컴들이 모두 유의미하게 그 좋은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기관 데이터인데 역시 그 테리파라타이드 사용군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든가 다른 약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그 환자분의 페인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레디올로직하게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런 테리파라타이트가 이렇게 페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한 논문인데 이 동물에서 이렇게 테리파라타이트를 줬더니 페인하고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 이렇게 금방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또 어떤 페인킬러 역할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데일리 제제와 위클리 제제가 있는데 데일리 제제가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위클리 제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었고 이 논문은 이제 위클리 제제를 사용했을 때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역시 레디올로직하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도 역시 위클리 제제에 대한 논문인데 위클리 제제를 사용한 군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한 군보다 프랙처 힐링 피리어드를 좀 짧게 만들고 12주째 골 유압 그 환자분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힐링을 좀 더 촉진시키는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고 실제 클리니컬 아웃컴도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더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다음 이제 버티브랄 시멘트 오그멘테이션입니다. 시멘트 오그멘테이션은 이제 사실 프랙처 힐링 시키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환자분의 페인을 줄임으로써 어쨌든 이렇게 앰뷸레이션을 좀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술식입니다. 뭐 이전부터 많이 시행된 것이고 뭐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시행하지 않은 그 컨트롤 그룹보다 과연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유명한 논문들만 좀 보여드리면 2009년도 옛날 NEJM 제일 유명한 이제 의학 저널인데 발표한 것을 보면은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도에 이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도 볼터스 4 스터디에서 역시 특별한 이제 아웃컴의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였으면 또 다른 저널에서는 란셋에서는 이렇게 그 어큐트 컴프레션 프랙처에서 VP를 하실 경우 슈피리어 아웃컴을 보이더라. 이렇게 약간의 디베이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많은 저널이 있고 이거를 시스테마하게 리뷰를 한 최근 저널을 보시면은 뭐 VP 이런 시멘트 오그멘테이션 한 이후 뭐 수술 직후라든가 6개월째, 12개월째 모두 좀 시그니피컨트한 효과를 보인다라고 발표해서 뭐 환자분들의 페인이 좀 심할 경우에는 적절한 인디케이션만 맞다면은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수술적 치료입니다. 뭐 수술적 치료에 이제 뭐 대학병원 큰 병원에서 하지 않은 이상은 잘 좀 적당한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 이제 신경학적 증상으로 이어지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뭐 이런 미드 포션에 프랙처가 있다든가 하이트로스가 처음부터 많을 경우에는 이런 뉴럴로직 컴프로마이즈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더 유심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뉴럴로직 데피시이 생겨서 수술한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그 여러 가지 논문에서 좋은 수술적 치료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로직 데피시이 생겼을 경우에는 너무 고령이고 뼈 그 골질이 약하다 그래서 수술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스크류 루징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한 20% 정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시멘트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낮출 수 있다고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를 보시면 78세 연자 환자분이시고 이렇게 코드가 눌림으로써 마비가 있어서 이렇게 시멘트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그 앰뷸레이션을 돕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도울 수 있는 치료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관절 골절을 보시겠습니다. 고관절 골절도 역시 점점 고령인가 될수록 이제 프랙처 인시던스가 높아지고 척추 골절보다 좀 더 모비디티 모탈리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스테이블한 픽세이션을 얻고 이래서 얼리 모빌리제이션을 환자분들께 도와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시면은 2010년도 10년 전 데이터인데 인트로칸터 프랙처랑 넥 프랙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역시 70세 넘어갈수록 급격하게 그 골절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전에 저희 선배들한테도 들었지만 이제 항상 응급실로 힙골절 환자가 오면은 이제 항상 사망할 수도 먼저 얘기하라고 돼 있는데 역시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1년째 모탈리티가 10%가 넘고 2년째에도 20% 넘는 힙프랙처 같은 경우는 모탈리티가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역시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 버든이 되는데 이런 픽세이션이 또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런 일도 2번 겪기 때문에 환자분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뭐 서지컬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뭐 넥 프랙처나 인터트로칸터 프랙처에서 뭐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ORIF이나 그 여러 가지 또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어떤지 그리고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로 발생하는 에이티피컬 페모럴 프랙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시 척추골절과 마찬가지로 테레파라타이드가 과연 힙골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BP랑 비교했을 때 테레파라타이드를 사용한 군에서 여러 가지 모빌리티라든가 환자분의 페인이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으로 도움이 되는지 보면은 프랙처 유니언 자체는 아직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유니언까지 시간을 좀 짧게 만들고 그다음에 리오퍼레이션에는 별 영향은 없지만 모탈리티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좀 보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고관절 골절 이후에 테리파라타이드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에이티피컬 페모럴 프랙처의 정의를 보시면은 2013년도쯤에 이제 미국 골대사학회에서 한번 개정을 하였는데 이렇게 5가지의 메이저 피처가 있고 중에 4개 정도를 맞추면은 이제 에이티피컬 페모럴 프랙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이거에 대한 우려가 보고가 된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많은 케이스들이 발표되면서 과연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과연 쓰는 게 맞을지에 대한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아주 오래된 약으로서 여러 가지 골다공증에 대한 중요한 치료의 가장 중요한 1차 약제인데 과연 이런 장점을 버릴 만큼 부작용이 흔한 것인지 대해서 올해 나온 이제 애니제임 연구를 한번 보시면은 에이티피컬 페모럴 프랙처가 BP를 오래 쓸수록 올라가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 BP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프랙처 프리벤션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 인시던스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BP는 계속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BP를 쓰다가 일부 발생하는 에이티피컬 페모럴 프랙처에서 어떻게 매니지먼트하는 게 좋을지를 보시면은 일단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끊는 것이 좋겠고 테레파라타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보충하고 다른 디지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면서 수술이 필요할 경우 이제 IMNA를 사용하고 컨트라레터럴을 분명히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디스플레이스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토마틱 경우는 디스플레이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코어 상에서 수술의 인디케이션 되면 수술을 하라고 돼 있고 6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렇게 의심이 되는 병변이 있어서 IMNA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뼈가 굉장히 브리틀하기 때문에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거고 디스플레이스 프랙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이제 굉장히 뼈가 프로즌하고 스트레스 콘센트레이션 되기 때문에 넌유연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역시 케이스를 보시면 57세 연장자분이시고 이렇게 에티컬 피너 프랙처가 발생하였고 IM 네일을 했지만 이제 본그라프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네일을 사용하고 이렇게 메카니컬 페일리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M 네일을 빼고 이렇게 스크류 픽세이션을 했던 케이스, 본그라프트를 했던 케이스고 6개월째 이제 1년 6개월째 이제 힐링이 돼서 이렇게 제거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스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일단 BP를 끊으면서 이렇게 롱 네일을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라레터럴 에이티컬 피너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반대쪽에 발견된 한 20% 정도에서는 같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이티피컬 피메럴 프랙처가 발생하면 컨트라레터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플로우 시트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